안녕하십니까.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실리콘밸리 생생한 정보를 여러분께 배달해 드리는 더밀크 손재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2019년에 벌어진 세상을 바꾼 일들 탑 7을 선정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7위, 8위, 7위, 6위, 5위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4, 3, 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9년은 어떤 해였냐? 저는 힌지와 같은 해였다. 스마트폰 힌지와 같은, 폴더블의 힌지와 같은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힌지 가운데로 이제 2010년대, 2020년대가 이제 그러니까 접하게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2019년 기점으로 2019년, 2010년대를 정리를 하는 마지막 해이면서도 2020년대를 여는 해였다라고 변곡점이 되는 해다, 중간에 되는 해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폴더블의 힌지와 같은 해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폴더블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리뷰를 해보니까 실제로 올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앞으로 2020년대를 돌아봐도 2019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7위로 일곱 번째로 틱톡이 떠다, 그리고 6번째로는 구글의 퀀텀 스프레마시 선언, 그리고 5번째로는 뭐가 있었지? 예, 5번째로는 하드웨어가 있었는데, 예, 오늘 이제 네 번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에 벌어진 4위 두둥탁 빅5 리부트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빅5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이 빅5인데 지금 공룡, IT 공룡들이죠. 이 회사들이 이 공룡의 기세가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그런 예측이 많은데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올해 2019년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고요. 오히려 지금 쫓아가기 리부트를 하고 있거든요. 회사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엄청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보시면 애플 보세요. 애플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270불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51불인데 시가총액이요. 둘 다 트릴리언 달러, 1000조 원, 한국 돈으로 1000조 원, 예, 진짜 천조 원 되는 시가총액 두 개의 회사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나오고 있고요. 애플은 올해 이렇게 주가가 올해 기록적으로 올랐는데 30%나 올랐어요. 올해 그 애플이. 근데 그 원인이 하드웨어를 팔다 아이폰에 의존하지 않는 서비스와 이번에 구글 애플 플러스가 TV 플러스가 나오면서 콘텐츠 비즈니스로 마이그레이션 할 것 같다는 의미에서 애플의 주식이 많이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기존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굉장히 장사를 잘하면서 사업을 잘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양대 산맥 과거의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가 됐고요. 그리고 그 보시면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했는데 레기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이 그만두면서 이제 그 순달 피차이가 이제 알파벳 CEO가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리부트하는 그런 구글도 이렇게 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그렇습니다. 페이스북도 이번에 이제 미래는 프라이버시다라고 해서 선언을 했었죠. 프라이빗으로 이제 했었고 이제 앞으로 왓츠앱이나 이런 거 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리브라도 내놨었는데 뭐 잘 안 되긴 했지만 이 빅5들이 계속 리부트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게 올해 제일 중요한 특징이고, 이게 왜 중요한 특징이냐면 지금 올해 비즈니스 트랜지션이 벌어지면서 2020년대에도 패권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제가 빅5 리부트를 꼽았습니다. 한국도 리부트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들 리부트 필요하고 좀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네 번째로는 빅5 리부트를 뽑아봤고요. 그렇다면 넘버 3, 빅3 중에
넘버 세 번째, 올해 벌어진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두둥탁, 예, 스트리밍 워, 예, 스트리밍 전쟁이죠. 페이스북이 아니고, 페이스북도 하다가 이제 안 하죠. 이제 이번에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내놓으면서 스트리밍 워가 본격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스트리밍 디즈니 플러스를 개국 방송을 하긴 했지만 지금 앞으로 내년에도 MBC 피컷과 HBO 맥스가 나오거든요. 이제 2020년에. 그래서 본격적인 스트리밍 워가 펼쳐질 것 같고 올해 단초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스트리밍 전쟁에 무려 759조 원이 투입이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이 스트리밍 전쟁이 큰 의미가 있냐면 759조 원. 야,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6,500억 달러인데 이게 마치 콘텐츠 투자 규모도 그렇고 이코노미스트에서는요 1860년대 미국에서 벌어졌던 철도 건설, 그 다음에 1940년대 자동차 공장 붐을 연상시킬 정도의 엄청난 투자가 벌어진 겁니다. 원인은 이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벌어졌느냐, 세 가지 이유를 제가 꼽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이용자 시청 습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거실에서 TV를 안 보고 스마트폰, PC, 태블릿으로 이동하면서 시청을 하는 것과 소위 빈지워칭이라고 하는 몰아보기가 정착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스트리밍 워가 펼쳐졌고요.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이 광고에서 디지털 구독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이제 광고 비즈니스가 아니라 디지털 구독이 하면서 이 D2C라고 하죠. 디렉트 컨슈머로 바로 이제 미디어 기업들이 시청자들을 바로바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광고를 구글과 페이스북이 지금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독점, 듀오폴리라고 하는데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디렉트 컨슈머 하겠다라는 의미로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5G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좀 설명을 했는데 5G가 나오는데 지금 5G가 좀 딱히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될 만한 게 좀 없거든요. 근데 이 스트리밍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콘텐츠이기 때문에 앞으로 5G의 킬러앱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전문학적인 투자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트리밍 워, 올해 2019년에 벌어진 스트리밍 워는 앞으로 2020년대에도 계속 벌어질 예정이고요. 그게 2019년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또 기존의 강자 넷플릭스가 전문학적인 16조를 투자합니다. 한국 돈 1년 그 정도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메가뱅, 빅뱅이 아니라 메가뱅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3위로 꼽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면 두 번째 올해 벌어진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냐? 예, 2위 두둥탁. 예. 위워크 버블 붕괴를 저는 두 번째로 꼽아봤어요. 위워크 참 여러 가지, 여기도 위워크인데 저는 뭐 이게 공유 오피스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라고 하지만 기업으로서의 위워크는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공유 경제 자체의 신뢰가 붕괴가 되는데 이게 회사 위워크라는 회사 그 자체뿐만 아니라 올해 상장했던 우버와 리프트의 기업 가치도 떨어지면서 그동안에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정말 IPO 대박이 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현실화되는 거고 그 사모 프라이빗에서의 스타트업에서의 가치 평가가 얼마나 시장에서 현실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봤던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위워크 같은 경우는요, 올해 이제 올 초만 해도 기업 가치가 470억 달러, 56조 원이었는데 지금 6분의 1 토막이 났죠. 80억 달러, 9조 5천억까지 떨어졌고요.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그 위워크이 왜냐면 이제 IPO 추진 과정에서 기업 가치의 그런 적절성이나 수익성, 또 지배 구조를 둘러싼 우려가 나왔고요.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핵심적으로는 앞으로 이게 수익성이 있는가. 예를 들면 지금
지금 순손실액만 위웍이 순손실액만 48억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조 7천억 정도, 7,6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이게 정말 수익성이 있는가라고 하고 있고, 지금 현금 현실 속도가 빨라가지고 1분기 안에 동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창업자 개인의 문제도 있어서 또 뭐 그런 뭐랄까 전용기에서 많이 원할 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신뢰가 많이 무너졌고, 공유경제에 대한 회의론도 있어서 위웍이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버블 붕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위웍 버블 붕괴, 회사가 좋냐 안 좋냐 이런 문제보다 뭐랄까 시장이 받아야 할 그런 버블 붕괴 부담을 마사요시 선 손정희 회장이 지금 떠안았다라고 본인의 판단이 좀 잘못됐다고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그런 의미가 있고, 오히려 스타트업과 비상장 기업들의 버블이 있었다면 그것이 꺼지면서 현실화되는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째로 중요한 일들이 위웍 붕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계속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마지막 대망의 1위 대망의 1위 올해 벌어진 가장 중요한 일 무엇이냐? 자, 두구두구 어디 빰빠라밤 안 나오네요. 예, 예, 1위 예, 저는 기술냉전 꼽고 싶습니다. 이게 앞으로 10년간 최장 10년간 영향을 미칠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테크 콜드 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 냉전,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화웨이 사태 또는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기술 냉전이 지금 두 월드죠. 이제 미국 중심의 테크와 중국 중심의 테크가 이제 합쳐지지 않고 완전히 분리가 되고, 앞으로 구글,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 중국에 못 들어가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서비스들도 미국으로 못 오는 그런 완전히 벌어지게 되고요. 중국은 미국 대신에 중국 대륙 입장에서 보면은 동진 대신에 서진을 선택해서 유럽과 아프리카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그거 영향을 말라는 미국 또 이런 치열하게 앞으로도 전쟁이 벌어질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그 자체로 이제 화웨이가 이제 미국 부품 자기 PC에서 중국에 생산한 PC에서 미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 다 빼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엄청난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앞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기 때문에 세계가 이제 테크월드가 쪼개졌죠. 이제 그게 합쳐지지 힘들다. 앞으로 10년간 극적인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앞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도 바뀌게 돼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왜냐하면 한국의 주로 먹거리라고 하는 것들이 중국과 미국에 지금 수출 1, 2위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1, 2위가 지금 쪼개졌다는 거는 한국에서 얼마나 스탠스를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앞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되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저는 테크 콜드 워를 올해 2019년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꼽아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죠. 아닙니다. 예, 이게 라이브였으면 이렇게 질문을 받겠는데, 다음에는 한번 라이브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7개를 꼽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2019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힌지어 같은 애들,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뷰를 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 순서를 통해서 이게 좀 앞으로 10년을 단초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라고 한번 자배해봅니다. 예, 이렇게 자부심이 넘치는 방송 우리 예, 더 밀크고요. 여러분께 언제나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 2020년에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우리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저 CES 2020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펼쳐진 CES 우리 더밀크 채널 고정해 주시면은 어떤 이 CES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얼마나 많은 이벤트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더밀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채널 고정 밀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지금까지 여기는 실리콘밸리, 저는 생생한 정보를 여러분께 배달해 드리는 더밀크 손재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